자, 3단원 합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x에서 y를 가는 f라는 함수가 있고요. y에서 g를 가는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로 가고 싶은데 요렇게 한번 이 함수 f의 규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g의 규칙에 따라서 가는 그런 함수를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함수,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지하철 타면 지하철 서브웨이 아시죠? 그 서브웨이? 그 햄버거 그 핫도그 말고, 그치? 지하철 타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역, A에서 B란 역으로, B에서 C란 역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요 건너뛰어서 바로 가는 그런 직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여기 안 쓰고 바로 가는 그런, 지하철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합성함수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걸리는 게, X에서 F를 타고, 그 다음에 G를 타고 와요. 그러면 이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연산 과정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리가 없나요? 여기 써볼게요. 자, 이런 거죠. x에 스몰 x가 있고요. y에 스몰 y가 있고 z에 스몰 z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일용한 함수를 너를 f라는 함수라고 가정, 그러면은 이게 g라는 함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누가 x가 y에 대응되고 y가 z에 대응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 들어가는 녀석이 궁금한 거니까 일단은 그지? f를 타고 x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y에 꽂히게 됩니다. 여기 fx가 y죠. 그럼 다시 한번 g를 타고 이렇게 z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 방법도 좋지만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G 합성 F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이 두 친구는 완벽히 같은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합성이 합성, 그죠? 완두콩처럼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너부터 진행, 그 다음 일로 가. 그래서 합성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 과정을 시행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잘 보면 여러분은 이제 합성함수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껍데기 함수가 G라는 함수고요.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함수를 fx예요. 그러면 이 fx는 x에 뭘 집어넣은 너의 y 값이 되겠죠. f의 치역이 요를 가려버리면 이 녀석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다시 너의 치역이 뭘로 바뀐다고? 너의 정의로 바뀐다고. 그게 합성함수라는 얘기죠. 가장 큰 포인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할까요? 자, 볼게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만큼 지워볼게. 지워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x에서 z로 가는 z가 없네, 그지? 요건 이렇게 표현했네요. 요 함수를 g 합성 f, 그리고 연산 순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결국 합성함수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다시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수학 상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x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 함수, 이런 녀석이 합성함수입니다. 왜냐면 기본형, 편의상 껍데기 함수를 기본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애들 대신에 이만큼이 함수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얘를 우리가 치환했겠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이 식 자체는 t로 표현될 거고, y는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t가 2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정의역이 x에서 t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치환된 녀석, 이 녀석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얘가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t라는 저 y 값은 최소값을 갖고 1을 집어넣었더니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t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즉 이 안에 들은 속에 있는 함수의 치역, 높낮이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 이 겉에 있는 함수의, 그지?
치역이 정역으로 바뀐다고요. 정역이 마이너스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너의 오른쪽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최소값을 계산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성함수를 공부해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함수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 녀석의 y 값이 높낮이가, 안에 드는 함수의 높낮이, 치역의 그 범위가 너의 입장에서는 그지 좌우가 되는 정역으로 바뀌더라. 이게 가장 메인 테마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합성함수를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결국 다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좀 지어놓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x의 각 원소에 스몰 x에 y의 y의 원소를 대응시키고, 그 대응시킨 녀석을 다시 질환함수에 그지 대응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졌고, x의 정의역, 너를 정의역, 너를 그지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가 탄생한다. 그게 합성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g 합성 f, g 완두콩이죠. 완두콩 닮았죠? G 합성 F는 그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다. 요거는 좀 빨간펜 밑줄을 그어놓고 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이 진행된다는 점, 그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 거고. 자, 그러면 성질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 드려볼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합성함수 보겠습니다. 자, 9번 한 문제 풀어보면 간단하죠? F라는 함수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고, 저렇게 물어봤죠, 그죠? F2의 함수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자, 너는 뭐냐? F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F2 너가 얼마라고요? 너가 지금 3으로 알고 있다고요. 너가 3으로 알고 있으니 F에 3 요즘만 한 번 더 하면 돼요. F3은 얼마인데 3일 때 함수값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대요. 다시 쓰면 얘는 3개네? 그래서 F에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F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연두색으로 표현된 녀석은 방 공반 1입니다.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결국 F1을 물어본 거고, F1은 얼마예요?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1, 3 다 더하면 1번 답은 7이 될 거고, 2번은 F 합성 F의 치역을 물어봤으니 요거 지금 F가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F를 그려 놓으면, 자, 이렇게 F로 가정을 하면 이 녀석이 복사해서 여기가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래서 3은 1로 쏘고, 그 다음에 1, 2는 3을 쏘네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쉽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치역은 집합이니까 0의 입장에서 F 타고 0에 대응이 됨. 1은 3 타고 1에 대응이 됨. 2도 3 타고 1에 대응이 됨. 3도 1 타고 3에 대응이 됨. 이런 식으로 해서 치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F 합성 F는 그지? 얘를 정역, 얘를 공역으로 하는 그지?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확인체크 있죠? 확인체크 풀고 넘어오세요. 자, 합성함수의 성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세계함수 FG, H에 대해서 1번은 이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설명드려 볼 건데, 어떤 법칙이 성립된다는 건 함수의 입장에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떤 법칙이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어떤 F랑 G랑 어떤 함수를 갖다 놔도 다 성립이 돼야 그 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잠깐 이제 10번 문제를 다시 볼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되는 게 있고 성립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이 돼야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얘는 된대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은 되게끔 저 A값 세팅해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음. 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다 돼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교환법칙 성립이 안 되는데, 성립이 안 된다는 건 반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반내가 존재한다는 건 하나만 좀 설명 드려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fx 함수를 x제곱, 2x제곱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g란 x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2x 플러스 3이라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쟤부터 보면 g 합성 f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처음이니까 예쁘게 써 드릴게요. 그러면 얘부터 진행되라고요. 진행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g에 fx가 얼마니? fx가 2x의 제곱이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응?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얘 대신에 얘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그럼 집어넣으면 껍데기가 g란 함수니까 g에다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2x의 제곱이니까 너 대신에 2x의 제곱을 집어넣네? 그럼 너 대신에 2x 제곱 집어넣으면 되죠. 왜? g1은 여기 1 집어넣고 g2는 2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여기다 x 그대로 집어넣으면 2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너가 들어가. 2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죠? 그럼 또 하나, 자 밑에 걸 보시면 여기 f 합성 g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f 안에 거부터 여기 gx가 표현될 거고,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f에 여기 gx니까 gx 대신에 너 대신에 너가 너니까 2x 플러스 3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껍데기 함수가 너니까 2x 플러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소리구나. 그럼 집어넣어주면 2배 x 대신에 2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봤을 때 이 뒤에 상수만 확인해도 얘가 12가 나오는데 얘는 3밖에 안 나오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반내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합성에 있어서의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 성립해요. 앞에 그 결합해서 얘랑 같이 합성하나, 요거 먼저 한 다음에 뒤에서 합성하나. 다시 합성 함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쳐져 있으니까 요거 합수, 그지? 요 연산해줘야 되는데 f를 g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함수가 있겠죠? 이 함수를 h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서 자체가 그럽니다.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여기도 보면 가로쳐져 있으니까 g를 f에 넣어서 어떤 함수가 결정이 될 거고, 이 함수 결정이 되면 f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순서 이해 가세요? 그런 식으로 결합 법칙은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쭉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3번은 뭐 i는 항등 함수니까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항등 함수는 y는 x니까 x 대신에 또 x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그런 f라는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결국 합성함수 성질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 녀석이 이제 나중에 역함수라고 나오거든요.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자, 어쨌든 9번 다시 볼게요. 그냥 얘네 두 함수가 이게 성립이 된대. 넘기는 거야, 그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f 합성 g, f 바로 쓸게요. 안에다 gx를, 얘는 g 합성 f야, 안에다 fx를. 그러면 gx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 대신에 통째로 집어넣어. 왜 그러냐는 아까 보여드렸어요, 방금 전에. 여기도 fx니까 f를 통째로 집어넣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보면 f라는 껍데기 함수에 x 대신에 네가 들어와 앉아 있잖아.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a에 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럼 집어넣어 주면 다른 색깔로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x네요. gx는 넣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x 대신 얼마를? 얘를 집어넣어 주면 ax 플러스 3. 그래서 너네 둘이 같니? 그치? 같아요? 했을 때 a값 물어봤으니 정리하면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같고요. 여기 뒤에 상수만 보면 4a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가 세 문제가 있네요. 세 문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세요. 자, 실로 보겠습니다. f와 g의 함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요 1, 2, 3번은 이제 해당이 되는 함수 hx를 물어봤어요. 1번은 hx가 그지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2번은 hx가 왼쪽에 위치하고요. 3번은 좀 많이 들어있네요. 그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합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녀석의 표기법은 f에 이렇게 hx 이렇게 된다고 방금 공부했죠. 얘는 gx고요. 이런 상태에서 알고 있는 걸 한번 다 써볼게요. 그러면 f의 뭐식이니까 x 대신에 hx가 들어가 있네. 그럼 너 대신에 h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h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좌변에 위치할 거고, gx는 얼마예요? 3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뭐 1번 문제는 끝났죠. 그죠? hx라는 친구는 저 2가 넘어가니까 3x-1로 어렵지 않게 1번이 결정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또 안에부터 해야 되니까 h의 안에가 fx equal g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fx 대신에 이번엔 누가 들어가야 돼요? x 플러스 2가 합성이 돼 있죠? fx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gx니까 gx 대신에 얼마를? 3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hx가 얼마인지 물어봤으니, 그지? 나는 네가 x였으면 좋겠는데 x가 아닙니다. 합성함수니까. 그러면 얘가 하나의 문자인 단일 문자로 t라고 치환을 하세요. t라고 치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x란 친구는 이거 넘긴 거니까 t-2, 즉 x랑 t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표현해 보면 ht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돼요? 얘가 t에 관한 함수니까 너도 t에 관한 함수가 필요해. 그래서 3배에 x 더하기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저 x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t-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다시 정리하면 3x-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요렇게 표현됐으니 딱 여기에서 뭐의 관계가 x랑 t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x랑 t는 더 이상 별 볼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ht를 결정했으니 h1 집어넣으면 t1 집어넣겠죠? 저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니까 t의 x를 집어넣으면 hx는 어떻게 표현돼? 3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지금 x랑 t랑 이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관계를 맺는 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요게 그지 같으니까 하나의 단일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잠깐 t라는 녀석을 빌려 쓴 것 뿐이고, 여기서 끝이 났고, 그럼 이제 단일 문자로 표현됐으니 ht가 결정. hp는 3p 빼기 5, hs는 3s 빼기 5니까 hx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마무리 줬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복잡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써보면 h에 h가 있고 여기 g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있겠죠. fx는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도 fx니까 써보고, fx가 얼마예요? x 플러스 2죠? 여기도 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더 이짓하면 돼. 이 녀석은 누구냐? x 대신에 x 플러스 2. x 대신에 x 플러스 2. 그러면 너는 3배에 x 대신에 x 플러스 2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지막 정리해 볼게. h에 누구? 3x 플러스 7이란 애가 역시 x 플러스 2더라. 됐죠? 함수가 하나로 결정돼 있으니 또 얘를 뭐라고 치환해? t로 치환해. 그러면 너도 뭐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함수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자, 바로 갈게요. 7 넘기고 3 나눠줍니다. 그러면 x라는 애는 어떤 일이 벌어져? 7이 넘어갔으니까 t 빼기 7에 3 나눠준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큰일 났네. 자리가 없네. 그래서 ht는 아껴 잘 써봐야지 뭐. x가 너야? 집어넣으면 3분의 얼마니? t-7이고 플러스 2도 있으니 플러스 6으로 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돼요? 다시 써볼까? 여기다 쓰면 되지 뭐. 그래서 hx로 이제 바꿔줄게요. 얘 대신에 x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3분의 x 빼기 1이 정답이겠죠. 3분의 x 빼기 1.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분자 있는 애들을. 그래서 그렇게 hx를 결정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까지 구하는것까지 공부해 봤고요. 자, 밑에 138번, 139번 두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12번입니다. 합성함수의 추정. 여기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 번, 그지, 합성을 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그지,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fx가 x 플러스 1이에요. 너무나 이쁘죠? 이뻐요, 이뻐. 그래서 f1은 f.
그렇게 약속. F2 지수에다가 이제 얹어놨는데 F2는 FF 두 녀석 합성, F3는 세 녀석 합성, Fn 플러스 1은 n개에다가 하나 더 합성. 그런 식으로 그지 약속하는구나. 그러면 F10이니까 F가 그 10개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30이 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F10X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F10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해봐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1X를 먼저 표현하고 F1X는 Fx랑 같으니까 X 플러스 1로 표현. 자, F2X는 F끼리 합성한 거니까 F에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두 개 합성한 거니까. 근데 Fx가 얼마라고요? 이 안에 있는 함수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 X 플러스 1 넣었어? X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뒤에 1이 기다리니까 X 플러스 2로 되겠죠? 아마 이 정도면 규칙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죠? 하나 더. F3X는 어떻게 표현돼? 기존 F의 안에가 F2X 이렇게 합성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얘를 알고 있죠? 얘는 얘입니다. X 플러스 2, F의 X 플러스 2. A는 뭐야? 그러면 X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 그럼 뒤에 1도 기다리니까 X 플러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딱 보시면 뭐가 눈에 들어와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규칙을 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어? fnx는 n번 합성된 그 함수의 개수가 n개인 녀석은 x 플러스 n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발음을 못하네. F10은 여기 10조 보는 거니까 F10X는 얼마예요? X 플러스 10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문제 뭐라 그랬어? F10A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값은 A 플러스 10이 될 거고 그 A 플러스 10이 뭐랑 같아요? 30과 같아요. A 값. 뭐 너를 물어봤겠죠. 자, 그렇게 분수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밑에 세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13번 볼게요. 별표 하나 주세요. 합성함수 이제 그리는 연습을 좀 저랑 할 건데 풀이법을 두 가지로 풀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해설풀이고 이제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그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해가 되는 거니까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fx, gx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죠? 1차 함수, 상수함수, 1차 함수. 그래서 1차끼리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제 1차가 됩니다. 1차랑 그제 상수랑 합성해도 뭐 상수함도 1차가 될 테니까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보면 y는 f에 그 다음에 이렇게 gx로 표현되겠죠. 결국은 껍데기 함수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x 대신에 gx를 집어넣은 거니 fx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두 가지를 풀어볼 거예요. 저는 물론 두 번째 풀이법이 편해요. 그죠? 바로 그리는 게. 근데 첫 번째를 또 한번 이제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fx를 결정해 봅니다. fx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두 가지로 나눠놨고요. 0에서 1까지는 y는 2x라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상수함수 y는 2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fx를 제가 이제 결정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이 친구는 x 대신에 gx가 들어가니까 이 보이는 x 대신에 전부 다 gx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f에 그 다음에 gx 요걸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러면 gx를 집어넣었어. 그럼 2배의 gx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없으니까 2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집어넣어 줘야 돼요. 보이는 x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런데 이 범위에서는 너를 그릴 거야. 이 범위는 너를 그리고 근데 이 gx가 x가 아니라 gx예요. 높이를 보셔야 돼요. 그치? gx, x를 넣었을 때의 g라는 녀석의 치역, 높낮이를 보셔야 됩니다. gx가 0에서 1까지, gx는 너죠? 0에서 1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요게 1이라는 것도 둘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직선이 x 플러스 y는 2란 직선이니까 y가 1이면 x도 1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생각해보면 gx가 0에서 1이다. 그럼 0에서 1이라는 건 또 공사를 밖에서 y 값이 0에서 1이니까 0에서 1이면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gx가. 그죠? y가 0에서 1까지면 0에서 1, 이 높이, 그러니까 요 높이를 갖고 있는 그래프는 너가 되겠죠. 그죠? 그때의 범위는 1과 2가 됩니다.
즉 x의 범위가 이 범위가 1과 어디 2에서 gx가 0과 1로 이렇게 그린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는 너가 너니까 너를 그리면 돼요. 1에서 2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1 여기 2 라고 나왔을 때 1과 2 이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는 뭘 그려? 너를 그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gx의 2배니까 이 gx의 이게 얼마였다고요? y는 얼마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죠. 요게 gx인데 gx의 몇 배? 2배 하시는 거예요. 그럼 2배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2를 곱하면 여기 범위, 요 범위에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요 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1을 넣었을 때 2니까 2는 여기쯤 찍힐 거고 2라고 놓을게요. 2는 여기 찍힐 거고 직선이니까 양 끝점만 잡으면 돼요. 이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 찍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두 번째, gx가 이 범위예요. 빨간색으로. 이 1과 2 범위. 1과 2 범위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가 그려져 있는 이제 x, gx는 너일 거고 그때의 범위는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범위가 0과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0과 1은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0과 1에서는 그냥 2라는 상수하면 되니까 2를 쭉 그리시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합성 G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그죠? 다 때려넣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직관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거 지워놓고 다시 고민해 볼게요. 이런 그래프 나왔어요. 상수 G.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법인데요. 일단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합성함수 설명드릴 때 이 녀석의 치역이 너의 정역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지? 너의 y 값의 범위가 너의 x 값의 범위로 바뀐다고요. 그때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fx를 내 껍데기 함수를 보니까 fx가 0과 1, 1과 2에서 다른 함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gx를 바로 보니까 gx의 높이는 이제 요 그래프니까 0과 2를 다 가져요. 이 y의 범위가 이 x의 범위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fx가 0과 1, 1과 2 다른 함수 1을 기준으로 놨으니까 gx도 y 값을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거고 그때 이 값은 또 1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있겠죠. 이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그리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gx 이 y 값이 어디서 볼 거냐면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볼 겁니다. 처음에 0과 1인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죠? 그럼 이 범위에서는 gx의 y 값이 2에서 1로 갑니다. 2에서 1로 가는 중이라고요. 너가 어디로 간다고? 2에서 1로 가는 중이니 이 함수의 x의 값이 2에서 1로 가는 걸 관찰해서 그 그림을 그리면 되더라. 그럼 fx는 2에서 1로 가? 그럼 너의 y 값이 너의 x 값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높이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너의 y 값이 2에서 1로 가니 너의 x 값이 2에서 1로 가. 그럼 너의 x가 2에서 1로 가. 2에서 2고 1에서 2잖아. 그래서 2에서도 2고 1에서 2인 이런 상수함수가 그려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gx의 관점에서 나는 요 범위의 그림을 그릴 거야. 이 범위의 그림을 그릴 건데 gx의 y 값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1에서 0으로 간다고요. 학생이 잠깐 와가지고. 자, 볼게요. 그래서 다시 너의 y 값 지금 1과 2 요 범위 그리는 거예요. 너의 y 값은 얼마야? 요 범위에서는 그지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1에서 2의 그림을 그릴 건데 y 값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1에서 0으로 그려집니다. y 값이 어디로 간다고요? 1에서 0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너의 y 값이 1에서 0으로 가니 f의 입장에서 x의 정의역이 1에서 0으로 가는 걸 관찰하면 되고 x의 정의역이 1에서 0으로 요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럼 1일 때 얼마니? 2고요. 0일 때 0이니까 1일 때는 2고요. 0일 때는 0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린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결국 판단은 그런 거예요. 너의 y 값을 관찰해서 이 gx죠. 이 높낮이가 어떻게 변한다고? 너의 입장에서는 좌우로 변한다고요. 치역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꺾인 점을 기준으로 관찰해서 그런 범위를 그리면 조금 더, 이 풀이가 당연히 쉽죠. 그죠? 근데 이 풀이를 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연습하시면 되니까 연습해 보시고, y값, x값이 관찰. 그러니까 결국 치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뭐 t로 치환하면 t는 2에서 1로 가. t도 1로 치환하면 뭐 2에서 1로 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합성함수 요 단원의 문제 풀이를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4단원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역함수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 간단해요. 그지? 인버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지? 그래서 인버스 이제 함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원함수, 그지? F라고 본다면, 역으로 가는 걸 F의 인버스, 이렇게 지수의 마이너스 1을 표현해서 F의 역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만약에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더라. 그러면 F의 1이 F라는 규칙에 따라서 2에 대응이 된다면, 너는 2에서 출발해서 인버스를 타고 거꾸로 타고 1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역함수를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의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원함수로 바꿔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거 지워볼게요. 그럼 F의 입장에서 너의 정역이고 너는 공역이 되겠죠. 근데 역함수는 역에 출발하다 보니까 그 녀석의 뭐가? 그 녀석의 이제 치역이 선택받은 아이들이겠죠. 선택받은 아이들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되고, F라는 함수의 정역이, 그지? 역함수의 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X와의 역할이 완벽히 뒤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도형의 이동 시간에 X, Y를 서로 바꿔주는 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그리고도 원함수와 역함수 관계는 정역과 치역의 역할이 완벽히 뒤바뀌는 거니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좀 이따 다시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쭉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함수마다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해요. 즉,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무슨 소리냐? 1, 2, 3 있고 여기가 ABC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각각 3개니까 요렇게 같다고 쳐야 여기서 일로 가는 원함수도 거꾸로 가는 역함수 존재하겠죠. 만약에 D란 친구가 있다고 쳐보면 이 녀석 입장에서 다 대응이 됐으니 정역 입장에서 함수인 건 맞지만 역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역이잖아요.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멍 때리고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 F가 원래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어? 1대1 대응은, 그지? 요렇게 잘라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1대1 대응인 걸 우리가 앞에 함수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 개념이에요.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표기법. F의 인버스는 Y에 출발해서 X로 가더라. 그래서 X는, 이것도 이해 가세요? Y가 어디서 이 Y가 F 거꾸로 타고 X에 대응이 되더라. 얘가 일로 가더라. 그런 얘기를 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역함수 구하기도 지금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원래 함수가 fx가 y는 뭐라 그럴까? 뭐 2x 플러스, 자, 2x 플러스 1로 한번 이렇게 놓고 좀 역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2x 플러스를 좀 그려보면은 그림을 자리가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y좌표는 1이니까 그리고 기울기 2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는, 바짝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원함수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원함수가 일단은 1대1 대인 걸 확인하고 1대1 대응이구나, 역함수가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줍니다. 즉 x는 2x y로 1을 1로 넘기면 되겠죠. y 빼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주면 x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분의 1 y 빼기 2분의 1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너나 완벽히 동일한 같은 함수인데,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는 x랑 y 역할이 뒤바뀌는 거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x는 y는 x로 표현되는 게, 요게 이 함수의 역함수라는 소리죠. 얘가 f고 얘가 f 인버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y는 x가 등장해야 돼요. 예시를 잘못 잡았나? 자, 그래서 y는 x가 등장하니까 요거
그림을 여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y는 x가 등장하고 역함수니까 원함수의 그림이 E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쯤 있죠. 그죠? 좀 예시를 안 예쁘게 잡았네 제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F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역함수를 그려버리면 역함수는 길이가 2분의 1이죠. 얘는 길이가 2니까 이 교점을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서 F의 인버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래 그리면 안 되고 조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왜? fx의 임의의 점이 y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정확히 이 점이 여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지? f의 인버스, f와 f 인버스의 그림을 그려봤고 원함수와 역함수 관계는 정확하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더라.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4번 역함수의 그래프이죠.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fx 이렇게 있으면 y는 x가 등장하고 정확히 접었을 때 대칭이 되는 이 그래프. 그러면 이 fx의 임의의 점 a, b가 y에서 대칭이 되니까 b, a로 바뀌겠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림으로 물어봐 y는 x 그려본 다음에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얘 뭐 간단하죠, 그죠? fx가 a, b 뭔지 몰라요. 그런데 너가 주어져 있고요. 너는 원함수에 대한 정보인데 얘는 역함수 정보이구나. 7에서 2로 간다고요. 한번 써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7에서 2로 이렇게 가는 함수를 f의 인버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원함수는 1로 오겠죠. 그래서 fe가 얼마니? fe가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랑 뭐 둘이 넣어도 연립해주면 되겠죠. 1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f-3은 마이너스 3이고요. x 얼마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렇게 1씩 만들어 놓고 f2는 7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a 플러스 7 b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뭐지? 연립해서 a가 b가 구하는 건 여러분 잘 하실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도 이만큼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 f6을 물어봤으니 함수값은 이 함수를 정확히 구해봐. 결국 a값 b값 똑같은 문제입니다. 위에 1번 문제랑.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쓰면 2에서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0에서는 어디로 오겠어? 0에서는 2의 대응이 되겠네. 그 다음 요게 너랑 완벽히 동일하죠? 그럼 얘가 2니까 f2도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집어넣어 보면 F형이 2니까 B가 2가 되겠죠? 그래서 fx를 다시 정리하면 얘는 ax 플러스 2라 내고 f2가 3이니까 x의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돼서 넘기면 a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 나오는구나. 그럼 a가 2분의 1이니 fx는 얼마야? 2분의 1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었네. 문제 뭐 물어봤어? f6 물어봤죠? 6 집어넣으면 3. 그래서 정답은 5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15번 보겠습니다. fx가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니 역함수는 1대1 대응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잘라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됨. 그래서 1보다 클 때 오른쪽에 2x니까 이 점이 2가 될 거고 기울기 2니까 대충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되는데 그림이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요? 그림이 얘가 기울기 양수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그죠? 음수면 이렇게 V자 형태면 딱 잘랐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그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즉 1일 때 1,2를 지나요.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k랑 너랑 사라져서 1 집어넣으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1,2를 지나는구나. 그럼 얘의 기울기 얼마예요? 2배. 1 마이너스 k가 일직선의 기울기고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양수면 되겠죠. 2로 나눠줘. 부동 안 변해 넘기면 k는 뭐보다 1보다 작기만 한다면 1대1 대응일 거고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자, 밑에 거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원함수 가지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죠. 자, 그런 문제네요. 원함수가 얘 빼곤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 a값 b값 물어봤으니 너는 y는 어쩌고 저쩌고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 x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 넘겨주고 2를 곱하면 되겠죠? 바로 갑니다. 그래서 x는 a 넘어가면 y-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은 함수인데 y는 x란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x가 y 대신에 x를 집어넣은 요 녀석이 뭐라고요? f의 인버스란 얘기죠. 역함수란 얘기입니다.
이 대칭도 시켰으니까. 그럼 역함수가 2x-2a야? 2x? b가 2겠네. b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려면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가 1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a값 b값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a가 1 맞죠? 맞네요. 그죠? 더해달래요? 정확값은 3이 될 거고 밑에 확인 체크 풀고 넘어오세요.